순열과 조합이야. 합의 법칙. 여기 보면 이제 모르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야.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을 영어로 이벤트. 그러니까 얘가 뭐냐, 동전을 던졌어. 근데 암명이 나왔어. 그런 결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사건. 주사위를 던졌어. 뭐 3의 눈이 나왔어. 사건. 알겠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해.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원래 일일이 세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런 식으로 나눠놨잖아요. 언제 더할 것이며 언제 곱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배울 건데, 사실 중2 과정에서도 이미 그 내용은 다 있어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 기준이 뭐였지? 기준. 동시였어, 동시. 동시에 하면 곱해주는 거고, 동시가 아니면 더해준다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라는 것은 같을 동, 때의 시, 같은 시간대가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 그러니까 동시라는 거는, 아,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나라는 게 동시란 뜻이야. 알겠니? 너희들이 아침에 학원 오기 전에, 옷을 입고 나오잖아. 응? 오늘은 바지만 입고 가야지. 그럼 안 된다고. 알았어? 하나 일련의 사건이잖아. 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양말도 신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게 일련의 사건이야. 알겠지? 그럴 때, 구분 짓는 게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냐, 아니면 각자 사건이냐,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사건이면 더해주는 거고, 알겠니? 연속되는 사건이면 곱해주는 거야. 뭐, 이게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30장의 카드에서 4의 배수 또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배운 적 있어요. 언제 배웠냐?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우리 또는은 뭐였지? 우리 조건제시법에서 또는이 나온 게 뭐 있었어? 합집합, 교집합, 뭐 그런 것 중에서 뭐 있지? 합집합이었지. 더한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4의 배수가 몇 개야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7개지. 됐니? 이거 우리 집합에서도 했어. 원소의 개수 구할 때. 9의 배수는 얼마야? 9, 3, 27이지. 거기다가 뭐를 빼줬던 거 기억나니? 아니, 그렇지. 교집합을 빼줬잖아. 근데 여기는 교집합은 없지. 왜? 여기 최소 공배수가 뭐야? 없잖아. 넘잖아. 그러니까 빼줄 게 없어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 알겠죠? 문제 84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사위 눈이 가장 작을 때는 얼마야? 2고 가장 클 때가 12죠. 그러니까 3의 배수 한번 적어보자. 3 뭐 있어? 3의 배수는 3, 6, 9, 12까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5의 배수는 5, 10. 이 두 가지 나올 수 있겠네. 일단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3이 아니야. 3 뭐야? 1, 2하고 2, 1이 있겠지. 알겠니? 주사위 두 눈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2, 1 두 가지. 그 다음에 6은 몇 가지? 2로 2로 5, 1이야? 2로 5, 1 그래. 그 다음 또 2, 3, 3이 몇 가지야? 4가지야. 그 다음 9는 3, 3, 6, 6, 3 또 4, 5, 5, 4 몇 가지? 4가지. 얘도 그러니까 2가지야. 그 다음 12는 1가지죠. 그럼 여기 총 몇 가지야? 11가지. 6, 11가지지. 그 다음 5의 배수는 1, 4, 2, 3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지. 3, 2, 4, 1 그지?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4, 6, 6, 4, 5, 5 총 몇 가지야? 7가지야. 그래서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18가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1, 2, 6. 아, 3, 3 안 했구나. 아, 이거 잘못했네. 2로. 그 다음에 얼마? 2, 4, 4, 2, 3, 3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12가지야.
지금 맞아? 그럼 답은 몇 가지야? 19가지야. 그 다음 곱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야? 연속적인 거야. 여기 나와있지? 곱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알겠지? 연속적인 하나의 일렬의 사건이다 라는 뜻이야. 여기 있지? 티셔츠, 바지 4벌. 그럼 우리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코디를 못하나? 12가지야. 할 수 있어 없어 코디? 어? 맨날 단벌 신사야? 이렇게 있어 봐야 나는 계속 한 벌만 있겠다.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 85번.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야? 3, 6가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108의 양의 약수.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나왔지. 기억하니? 108을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하지. 2로 약분하면 2, 5, 4. 또 2로 하면 2, 27.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지.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했지?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곱해주지. 기억나? 잘 모르겠지. 왜 그런다고? 2의 제곱의 약수는 뭐 있지? 1, 2, 2의 제곱이 있지. 3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 있겠지. 여기 곱해주는 게 약수들이야. 그래서 4가지, 3가지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의 약수가 몇 가지야? 3가지, 4가지. 그래서 총 12가지야. 그 다음 86번. 지금 도로망이야. 이것도 중학교 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이지.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 A에서 B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P를 거쳐 가는 경우나, 그렇지.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경우나, 또는, 그지?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야. 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곱해주는 거고, A, Q, P. 알겠지? 그럼 A에서 Q를 가는 건 몇 가지? 여기 4가지지? P에서 B는 2가지. 그럼 여기서는 몇 가지 나와? 8가지 나오겠지. A에서 Q는 2가지. 3가지 하니까 몇 가지? 6가지고 이 2개는 어떻게 한다고? 잇따라 일어날 수가 없지. A에서 P를 거쳐 B를 갔다가 또 A에서 Q를 거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한 번만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야? 14가지. 알겠니? 그 다음 2번째.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해야 해요.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상현이하고 은주가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길을 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현이와 은주가 있는데 얘가 A에서 P를 거쳐 만약에 B를 간다고 하면 A는 A에서 출발해서 Q를 거쳐 B를 가야 돼. 알았니? 또는 얘가 Q를 거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P를 거쳐 간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 따로 일어나? 동시야 따로야? 이 둘 다 같이 출발하잖아. 그지? 동시야 따로야? 동시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따로지.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A, P, B는 몇 가지야? 8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6가지. 6, 8에 48가지. 여기도 같은 경우니까 48가지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96가지. 그 다음 87번. 지불하는 방법에서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돈을 지불할 때 답을 구하시오. 지불하는 방법. 일단 100원짜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걸 4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4가지지, 실제로는. 그지? 근데 5가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내는 거는 방법이 아니지,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 안 내는 게 왜 방법이야?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4개가 있잖아.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얘는 방법은, 예를 들어 100원짜리 4개 있어. 그럼 내는 방법은 사실 4가지밖에 없어. 5가지가 아니야. 근데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이 세 동전을 다 써야 돼,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안 쓰고 얘가 안 쓰고 얘는 하나만 쓰는 경우도 방법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0이 포함되는 거야. 얘가 이 동전이 없고 얘만 단독으로 있다고 하면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 그냥. 하나, 둘, 셋, 4개. 한 개를 지불하는 방법, 내미는 방법, 2개를 내미는 방법 이렇게 있겠지. 이거는 뭐야? 이 3개의 동전을 모두 이용해서 써야 돼. 알겠어? 모두 빵빵빵 요것만 방법이 될 수 없지. 예를 들어 이거 얘는 빵개 한 개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알겠어? 이해돼? 그러기 때문에 얘를 5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이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돼?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면 4가지야. 오케이? 왜 5가지라고 얘가 방법이?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야? 100원짜리 내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5가지에다가 얘는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4가지인데 모두 안 내는 것만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80에서 1 빼니까 79가지. 이게 지불하는 방법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원짜리 모아서 50원짜리하고 겹치는 게 없어. 근데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겹치는 돈이 있죠. 예를 들어 100원이라는 돈을 낼 때 어떤 사람은 잔돈을 가지고 있는 걸 원치 않아서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지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100원짜리 그냥 하나 내서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방법으로 보면 다른 경우인데 금액으로 보면 같은 경우야. 이해되니? 방법은 다르지. 50원짜리 2개 내는 행위와 100원짜리 하나 내는 행위는 다른 경우지. 근데 금액은 같은 경우라고. 이런 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호환되는 돈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팁을 알려줬을 텐데 잔돈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얘를 잔돈으로 바꾸면 얘하고 서로 호환되는 겹치는 돈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차라리 얘를 50원짜리로 다 환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겹치는 돈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야 그러면 8개라고 생각하고 얘는 3개니까 총 50원짜리 몇 개로 바꿔버려? 50원짜리가 8개, 11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50원짜리 이제 하나 내면 50원이 되는 거, 2개 내면 100원이 되는 거고 100원이 겹치는 일이 없죠. 알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서로 겹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3개야. 그럼 얘는 얼마야? 몇 가지? 12가지 곱하기 4가지 빼기 1이야. 0원도 금액은 아니야. 알겠지? 겹치는 돈이 있으면 저렇게 바꿔서 우리가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88번 보자. 색깔을 칠하는 문제도 우리가 사실 많이 경험해 봤어. 중학교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접해 봤잖아. 그죠? 1번 4개의 영역에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해. 근데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 그럼 뭐 의미가 있겠어 얘는? 뭐야 그러면? 5 4 3 2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문제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색칠하는 문제 스타일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5가지 1번부터 5번 색깔이라고 할게. 그냥 A를 1번 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B는 몇 가지야? 4가지지. 2번 색을 칠했다고 쳐봐. 알았니? 그럼 이제 D는 C 보자. C는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그러냐면 1번하고 2번, A하고 B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을 칠해야 돼. 예를 들어 뭐 5번 칠했다고 쳐봐. 그러면 D는 몇 개야? 3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 칠하면 돼. 알겠니? 이해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A하고 D가 인접해 있지 않지. 그러니까 A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이건 선택의 가지수가 되겠지. A하고 D는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잖아. 다른 색을 칠해도 상관없고. 이거 이외에 방법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 경우 한번 해보자.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럼 A에 들어갈 색깔은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1번 색을 칠했다고 쳐봐. 알았니? 그럼 D는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럼 B는 몇 가지야? 4가지지. 예를 들어 2번 색을 칠했어. 그럼 C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얘는 얼마야? 60가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D가 다른 색을 칠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몇 가지야? 5가지지. 예를 들어 1번 칠했어. 그럼 D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예를 들어 2번 색을 칠했어. 그럼 B는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3을 칠했어. C는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여기 60에서 120가지지. 그럼 몇 가지? 180가지. 얘는 얼마야? 5, 4, 20, 6, 180 똑같죠? 알겠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좀 복잡해지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 다음 순열.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이런 걸 배운 적 있어. 예를 들어 A, B, C, D라는 어떤 후보가 있어. 근데 여기서 2명의 임원을 뽑고 싶은 거야.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알았니? 그러면 여기 회장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 부회장은 3가지.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 A하고 B가 뽑혔어. 그럼 A, B하고 B,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순서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대의원 2명을 뽑는다고 쳐봐. 어떻게 했지? 그렇지.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 2로 나눈 이유는 뭐야? 그렇지. 예를 들어 A, B가 뽑혔는데 A, B나 대의원 B, A나 어때? 같잖아. 또 뭐 A, C가 뽑히더라도 C, A랑 같지. 같이 다 2개씩 중복된다고. 중복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풀었었잖아. 그 내용이 지금 너희들이 배울 순열과 조합이야.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지? 중요해.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잖아. 알겠니? 순서 있게 배열한다라는 뜻이야. 문제 보자. 개념을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한대. 알겠니?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한다. 여기 순열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MP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 라고 하면 MPR. 알겠니? P는 이제 순열의 퍼뮤테이션의 P야. 알겠어? N개에서 R개를 뽑기 때문에 누가 더 커? N이 R보다 크거나 같겠지? 알겠니? 여기 보면 NPR이라는 건 N, N-1, N-2, N-R 플러스 1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어렵게 보이지만 문자로 대해서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얘도 뭐야? 4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N부터 하나씩 작아지게 해가지고 몇 개가 나열된 거야?
몇 개를 나열한 거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냐고. 두 개는 몇 개야, 얘가? 두 개잖아. 두 개 나열한 거고, 얘는 그럼 몇 개 나열한 거냐고. R개지, R개. 근데 왜 R 플러스 1이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N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그것보다 하나 작은 건 N-1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R번째는 얼마를 빼야 되냐고. 얘는 N 빼기 1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N 빼기 0부터 출발한 거야. 그럼 여기는 뭘 빼야 돼? R 마이너스 1을 빼야지. 그래야 N개지. 1부터 R이 R개지. 그럼 0부터는 R 마이너스 1까지가 R개야. 그래서 N에서 뭘 뺀다고? R 마이너스 1을 뺀다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겠지. 알겠니? 그런 뜻이야. 문자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기호를 좀 배울 건데, n의 계승 이렇게 주어졌네. n의 계승. n의 계승이라는 거는 n 느낌표 이렇게 표현하는데 n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도 해. 얘는 기호야, 기호. n에서부터 하나씩 작게 곱해주는 거야. 어디까지? 1까지. 예를 들어 5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NPN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하니까 쭉 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n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니? 그 다음에 np0. 그럼 n개 중에 0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0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있어? 잘 모르겠어. 일단 모르겠잖아. 근데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우리 한번 잘 살펴봐. 아까 우리 npr이 뭐라고 했어?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n 뭐였어? n-1 땡땡땡 해가지고 n-에서 r-1을 뺀 거였잖아. 근데 느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야. 뭐냐면 여기 n-1 땡땡땡 n-r 여기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수는 뭘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그렇지. n-r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잡아줘가지고 1까지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n 팩토리얼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우리가 이 녹색만을 쓰고 싶으면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이 빨간색 부분은 나눠주면 되잖아. n-r부터 하나씩 작아져가지고 1이 된다는 걸 뭐라고 해? 그렇지. n-r 팩토리얼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n 팩토리얼에서 이걸로 나눠주면 npr이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됐냐고. 됐어? 요거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보자. r 대신 0을 넣어봐. 그럼 np0은 어떻게 돼? r 대신 0 넣어보라고. n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야? 0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이 똑같잖아. 약분되면 얼마야? 그래서 1이야. 알겠니? 따로 얘는 그 np 0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없어. n개 중에 0개를 뽑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여기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1로 보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저기 npn이 뭐라고 했어? npn이 n팩이라고 있잖아. 그지? 여기 공식 넣어봐. npn 넣어보라고. 어떻게 돼? n팩 나누기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n팩 분모는 얼마야? 0팩이지. 근데 이게 n팩이 돼야 된다며.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1이야.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주는 거야. 저게 실질적으로 쓸 일은 없어.
저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런 걸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니? 다음 값을 구하시오. 뭐 어렵지 않죠? 3 팩이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이야. 5팩. 아까 했지? 4p 0은 1. 좋아. 얘는 1. 그 다음 4팩 곱해주면 돼. 89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NP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두 개를 뽑아 나열하니까 n-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라고?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지. 이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풀자. 그러지 말고 7, 6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n이 7이야.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야. 얘가 뭐 2차 방정식 나 자신 있다 하고 풀지 말고. 알겠지? NPR은 7개 중에서 하나씩 이제 알개를 나열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210을 한번 생각해봐. 210을 소인수분 해보라고. 7로요. 하면 어떻게 돼? 딱 765지. 그러니까 R이 얼마야? 7. 어이? 7개, 7부터. 3개. 그러니까 R이 얼마야? 알았니? 그 다음 MP5, MP3, 요것도 이제 N, N-1, N-2, N-3, N-4지. 이게 좌변이고, 얘는 그 다음 30 곱하기 N, N-1, N-2죠. 나눠줘도 돼야 안 돼? 진짜 돼?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눠도 돼? 되냐고. 그렇지. n이 0이 되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염려는 안 돼, 전혀? 염려 돼, 안 돼? 응?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해? 5차 방식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겠지. 나눠줘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n이 r보다 커 나왔다고. 그러니까 r은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돼. 당연히 이게 0 될 일이 없지. 알았니? 그럼 얘가 어떤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30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얘가 6이고 얘가 5면 되겠지. 알았니? 그럼 n이 얼마가 돼야 돼? 알겠어? 그 다음 90번.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6,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말게.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 다음 뭐야? 6명 중에 4명을 뽑아 세우는 방법은 6, P, 그래, 6, 5, 4, 3까지.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이니까 6, P, 2 이렇게 되겠지. 나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계산은 저렇게 안 써도 돼. 우리가 이 기호는 그냥 기호일 뿐이야. 기호를 꼭 써야 되나요? 아니,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6, 5, 4, 3, 2, 1 이렇게 적어도 되고 6 곱하기 5 이렇게 적어도 돼. 저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91번 봅시다. 이웃한다. 이것도 사실 중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잖아. 남자 둘, 여학생 3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대. 꼭 굳이 이웃해야 된대. 알았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온다 했지. 2명을 딱 붙여버리라고. 그럼 총 몇 명이야? 여학생 4명, 아니 3명이니까 총 4명이죠. 그러니까 4명을 나열하는 가짓수는 얼마가 돼? 4팩이야. 근데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는데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다른 경우잖아요. 곱하기.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얘네들은 붙어있고 싶지 않대. 그럼 누가? 여학생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학생을 3명을 일단 나열해. 여학생을 이렇게 3명을 나열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남학생이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요 사이사이에서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애들을 분리시켜준다고. 그럼 뭐야? 곱하기 4, P, 2.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택해서 넣으면 된다고. 일단 여학생을 나열했잖아. 그 다음에 네 자리 있잖아.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남학생 넣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고. 알겠지? 그 다음 교대로 서는 방법은 원래는 이제 뭐 남녀 이렇게 하거나 여남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사람 수가 달라.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앞장서야 돼? 여학생이죠. 여로 끝나야 돼. 우리가 이제 남자 셋, 여자 셋이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남으로 시작하냐, 여로 시작하겠다. 얘는 뭐 여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남으로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여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지 않겠니? 1번, 3번, 5번 자리. 그러니까 뭐야? 3패 곱하기 남학생도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알겠니?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돼. 됐어요? 그 다음 92번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P가 양 끝에 있는 경우 양 끝에 있으면 되지. W하고 P를 양 끝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몇 개의 문자야? 6개지. 그러니까 뭐야? 6팩이죠. 6팩. 근데 곱하기 2 해줘야지. 왜 2를 해줘야 돼? 양 끝에 누가 앞에 W 앞에 오라고 있어. P가 앞으로 오고 W가 제일 뒤로 가도 양 끝에 오는 경우지. 알겠어? 그 다음 W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라고 있어.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올 수 있어? 2개가 올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올 두 녀석을 우리가 한번 해봐. 그럼 몇 개의 문자 중에서?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골라. 여기다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고. 이해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제 한 묶음으로 봐버리는 거야. 2개 넣어놓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라고. 그럼 나머지 몇 개 있어? 4개가 더 있지. 그러면 총 몇 개의 문자야? 5개의 문자지. 얘가 한 묶음이고 나머지 4개의 글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곱하기 2는 이제 WP 자리 바꾸는 거야. 알겠니? 기사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 다음 93번 보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우리 적어도란 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반대의 사건을 빼지. 맞아요? 그럼 얘는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자하고 모를 우리가 일단 구분해 놓자. 자모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물어보더라고. 모음이 뭐예요? 알아야 돼. M 그 다음 뭐야? O T H E R 이렇게 되죠? 아에 E O U 그러지? 이게 모음이죠.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는 것은 얘가 뭐가 있고 얘가 뭐가 있어도 되고 또 뭐가 있고 자음이 있어도 되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도 된다라는 걸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제에서 양 끝에 자자 이걸 빼버리라고. 그러면 6개 문자를 나열한 가지수는 몇 가지야? 6팩이 되겠지. 그래서 빼주자. 양 사이드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4, P, 2. 여기 4개의 글자 중에 양 끝에 4, P, 2 오고 이제 나머지 4개의 문자가 가운데 들어가면 돼. 알겠니? 요걸 빼주면 돼. 이해돼? 좋아. 그 다음 94번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네. 0부터 4까지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4칸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여기는 누가 오면 안 되죠? 0이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1000의 자리 숫자는 뭐가 올 수 있어? 4가지가 올 수 있지. 예를 들어 이게 샘플링을 자꾸 해줘. 숫자를 넣어버리라고. 예를 들어 3이 왔어. 그럼 3이 이제 써졌잖아. 그럼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네 가지. 그렇지. 4가지. 0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0 집어넣어버려.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 2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짝수의 개수를 또 물어봤는데, 짝수. 우리가 짝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만 보면 되지?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죠.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2거나 4로 끝나면 되겠지. 그럼 0인 경우는 0이 이미 뽑혀버렸어. 그러면 여기 1000의 자리 숫자는 몇 가지야? 네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2로 끝나는 거는 2가 이제 뽑혔잖아. 그럼 1000의 자리 숫자는 뭐가 올 수 있어? 3가지. 그렇지. 얘도 똑같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야? 24가지지. 얘는 몇 가지야? 18가지지. 그럼 얘도 똑같이 18가지가 돼. 36가지에서 얼마? 60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전식 배울 문제도 중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잘 못하더라고. 사전식 배우를 어려워하더라고. 왜? 알파벳 순서가 너무 어렵나 봐. 너희들이 사전을 잘 안 찾아봐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사전을 경험해 볼 일이 없잖아. 그냥 딱 치면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대에 맞게 문제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냐? 숫자로 바꿔. 얘가 앞에 있겠지. 2, 3, 4, 5라고 그냥 해가지고 숫자는 누가 더 빨리 나오는 건 알잖아. 작은 숫자가 빨리 나오겠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바꾸라고 문제를. 그럼 얘는 얼마야? 2, 4, 3, 5, 1. 2, 4, 3, 5, 1은 몇 번째 숫자냐 물어봤어. 1부터 5까지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2, 4, 3, 5, 1은 몇 번째 숫자냐. 그럼 1로 출발한 거는 무조건 앞에 있겠지. 1로 출발하면 나머지 몇 개의 글자가 뒤에 와야 돼? 4개니까 4, 3, 2, 1이죠. 그럼 몇 가지야? 24가지는 무조건 앞에 오겠다. 그럼 이제 2로 출발하는 것 중에서는 그 다음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로 출발하는 거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거 1로 출발한 거나 3으로 출발한 거는 무조건 앞에 있겠지.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몇 개 와야 돼? 3개가 더 와야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6가지. 얘도 6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로 출발한 거 이제 또 나눠보자. 1, 그 다음에 얼마? 3, 5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근데 3으로 출발하니까 얘도 앞에 있겠구나. 몇 개가 있어? 그러면 2개만 더 뽑으니까 2개. 그렇지? 2개 글자니까 2팩이야. 그 다음에 여기 3으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지. 2하고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5로 끝나는 경우 1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럼 24 여기까지는 30, 36, 38 여기 하나지. 39, 40번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째 문자 배열이 누구냐 이걸 찾을 거야. 63번째. 그럼 1로 출발하는 거 아까 4, 3, 2, 1 얼마였지? 24개였죠. 그럼 2로 출발한 것도 24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48개 이렇게 돼. 그럼 3으로 출발한 것도 뭐 24개가 올 예정이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하면 72개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지. 3으로 출발하는 거 안에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1로 출발하는 거, 2로 출발하는 거, 4로 출발하는 거, 5로 출발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3, 1로 출발하는 거 나머지 글자가 몇 개야 또? 3개지. 6가지지.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54개지. 그럼 2로 하면 또 6가지지. 그럼 얘는 얼마야? 60이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이제 4. 구체적으로 이제 더 가야지. 왜? 세 번째니까. 그럼 얼마 있어? 누가 기다리고 있어? 1. 그 다음에 2, 5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그럼 1로 출발한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어? 2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62번째. 그럼 63번째는 여기 나온 제일 빠른 수. 3, 4, 2. 그 다음 뭐 있어? 1하고 5가 있지. 그럼 1, 5가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래서 3, 4, 3, 4, 2, 2로. 근데 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런 문제는 없었어. 우리가 실제로. 문자로 바꿔주면 되지. 암호야, 암호. 이걸 이제 문자별로 바꾸래. 뭐야? C, D, B, A, E. 이렇게.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돼. 조합 봅시다. 조합.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데, 봐봐. 우리 앞서 배운 거 있잖아. NPR. 한번 보자. NPR 뜻이 뭐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조합과 순열의 차이가 뭐야? 차이라는 거는 택하는 것까지만 조합이야. 나열을 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 이 C는 이제 조합의 컨비네이션의 C자 쓰는 거거든.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나열하는 가지수가 빠졌어. 이게 순열이고 여기까지가 조합이야.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만. 순서 중요하지 않아.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알면 전체적인 순열과 조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 가지수가 NPR이라고 하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까지가 조합이라고 해. 우리가 순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지? 대의원 2명 순서 중요하지 않지.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지?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NCR은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NPR 나누기 R팩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요걸로 나눠주면 NCR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NPR 혹시 기억하지? 뭐야? N팩 나누기 뭐야? N-R 팩. 이게 NPR이었어. 거기다가 R팩을 또 나눠주면 맞아? 잘 생각해봐. 우리 4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2명 뽑으면 아까 몇 가지 했어? 그렇지. 4 곱하기 3이었잖아. 대의원 2명은 뭘로 나눴어? 2로 나눈 거지, 2로. 알겠어? 그래서 NCN은 1이고 NC0도 1이야. 이거 왜 그런다고? 여기다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알겠니? R 대신에 N을 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0팩이 되니까 0팩은 아까 뭐라고 했어? 1. 그러니까 생각. 그 다음에 N은 N팩. 둘이 약분하니까 1. 이해돼요? R 대신에 뭐 넣으면? N 넣으면 1이 나와. R 대신에 0 넣으면 여기 0 넣어봐. N-0팩이니까 N팩, N팩 약분되지. 0팩은 또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그래서 NC 0도 1이야. 알겠니? 이거는 방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3번이 좀 특이한 조합에 대한 성질인데 NCR은 NCN-R과 같대. 뭐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봐봐. NCN-R을 우리가 한번 써볼 거야. 얘 어떻게 썼지? N팩 한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야. 빼면 얼마야? R 팩토리얼이고 뒤에 거 팩토리얼이야. 알았니? 그럼 얘는 뭐야? NCR하고 똑같잖아. 그치? 얘 둘이 순서만 바뀐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0C8. 10C8이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NPR. 그러니까 10C8, 아니 10PR. 10에서부터 8개를 나열한 다음에 뭘로 나눠? 8팩으로 나눠야 되지. 그러지? 그러지 않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10C 이거에서 뺀 거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얼마? 9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이 좀 간단하게 바뀐다라는 성질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NCR은 이렇게 되는데 공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 복잡하지? 복잡한가? 안 한가? 복잡해 보이죠? 증명은 한번 해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저걸 조금 좀 깊게 다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딱 나오고 끝나. 이게 갖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들어본 적 있어? 그걸 만드는 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얘가 갖는 의미도 있는데 봐봐. 증명을 한번 해줄게. 근데 증명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자로 돼 있으니까 팩토리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봐봐. n 우변을 정리해 볼 거야. n-1 CR 한번 써볼까요? 그럼 n-1 팩 나누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팩토리얼은 뭐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뒤에 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더하기. 그 다음 뭐야? n-1 CR이니까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됐니? 지금 분모가 다르죠? 다르니까 통분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일단 같으니까 분자 n-1 팩으로 묶어줄게. 알겠니? 그 다음 통분할 건데 우리가 통분할 때는 배수관계 있을 때 큰 걸로 통분하잖아. 그럼 봐봐. n-r팩하고 n-1-r팩하고 누가 더 커? n-r팩이 더 크지? 그러니까 A로 통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이게 되려면 n-r을 곱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n-r팩이라는 거는 n-r 그 다음에 n-r-1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또 여기 얘랑 뭐가 더 커? r-1 팩하고 r팩하고 예를 들어 얘가 5팩이면 4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로? r팩으로. 그럼 여기는 뭐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다가. 얘가 되려면 r을 곱해줘야 되는지 이해되니? 여기다 r 곱해줘야 여기다 r 곱해줘야 r팩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뭘 곱해줘야 돼? 이걸 곱해줘야지 여기. 그러면 어때? 얘랑 소거되지? 그러면 얘는 분모는 n-r팩 그 다음에 r팩 분해 n하고 n-1팩 곱하면 뭐가 돼? n팩이 되지. 그럼 얘가 뭐야? ncr이지. 그러니까 좌변 ncr이 나온 거 확인시켜줬지. 알겠니? 이해돼요? 우변을 정리했더니 좌변 ncr이 됐잖아. 알겠어?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볼 예정이야.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야. 그때 설명을 좀 할게. 지금은 저거 그냥 그렇게 되는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보자. OCE. OCE는 뭐야?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얘는 10, 9, 8, 7 나누기 4, 3, 2, 1 이렇게. 얘는 4C4는 얼마? 1. 8C1은 8. 알아? 응, 좋아. 서로 다른 6개의 사탕 중에 2개를 택한다.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6C2야. 택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12명의 탁구 선수 중에서 3명 선발. 12C 3. 그 다음 96번. NC4가 35래. n이 얼마냐? 어때? 쉽진 않을 것 같아. 해봐. n, n-1, n-2, n-3 됐니? 나누기 4팩이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5지.
거기다가 4 팩인 4, 3, 2, 1이잖아. 이게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7, 6, 5,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n이 얼마야? 7이야 7. 만약에 저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겁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NC4와 NC7이 같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둘이 똑같은데 얘가 다른데 같을 수가 없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 아까 NCR은 뭐랑 같다고? NC n-r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NC4라는 거는 NC n-4랑도 같아. 그러니까 n-4가 뭐가 되면 돼 이번에는? 아니 그냥 7이 되면 되죠. 이쪽에 있는 거. 아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면 안 되지. 그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4하고 7은 같을 수가 없잖아. 대신에 얘를 바꿔서 n-4로 바꾼 다음에 그게 7이면 가능하지. 그래서 n이 얼마야? 11이야. 알겠니? 아, 이걸 바꿔도 되나요? 얘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오른쪽 걸 바꾸면 NC7은 뭐야? NC n-7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4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n이 11 되는 거야. 알겠니? 그냥은 같을 수 없어. 4하고 7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써봐. 뭐야 얘는? n 플러스 3 숫자 안 크니까 n 플러스 2 나누기 2죠. 그지? 는 n-1 나누기 2죠. 또 얘는 n-2 n-1 나누기 2가 되지. 2는 다 지워도 되잖아. 그렇지? n-3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뭐야?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식 풀어야 돼. 얘 전개해봐. 어떻게 돼? 어? 저거 마지막에 n-3. 그럼 얘 전개하면 뭐가 돼?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지.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지. 맞죠? 이게 사라지겠고 6도 사라지네. 그럼 이항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n이지. 그럼 11n이 되겠지. 됐니? 아 n제곱이 있구나. 여기 n제곱 우변으로 넘겨야 되겠네. n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11n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상수가 없죠. 그러면 n으로 묶어내면 n-11이잖아.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지. 왜 0이 될 수 없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n이 얼마야? 11이야. 그 다음 97번 보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중 5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해. 남학생 2명을 뽑는 거 몇 가지야? 6시, 2, 그리고 4명 중에 3명. 알겠니? 그 다음에 특정한 3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 총 몇 명이야? 10명 중에서 3명이 특정한 3명을 뽑혀야 돼. 그럼 3명을 이미 제외시키고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만 뽑으면 되겠지. 그 다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 그러면 전체 10명 중에서 5명 뽑는 것 중에서 모두 다 남학생 뽑는 거 빼버리면 되지. 6시 5 빼면 돼. 할 수 있겠죠? 식으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98번.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이거 순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열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4C이지. 그 다음에 여자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5C3이지. 그리고 이 5명을 나열로 하면 5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P로 쓸 수는 없어. 이해되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9명 중 A와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지. 왜 2명이 일단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7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럼 A하고 B하고 예를 들어 C, D, E를 뽑았다고 쳐봐. 그럼 얘를 서로 이웃한다. 한 묶음으로 보면 얼마야? 4팩이 되겠죠. 4팩. 그죠? 그 다음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쓸 수 있겠어? 이해돼요? 그 다음 99번. 이런 문제도 중학교 때 아마 접해봤을 거야. 7개의 점이 있대.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점이 있으면 유일한 직선이 결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직선은 우리가 직선 AB나 직선 BA는 어때? 같지. 순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두 점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 몇 개의 점 중에서? 7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일직선 상에 있는 어떤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4개의 점이 있는데 얘 두 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쭉 직선을 그었어. 근데 나는 A랑 선택해서 만든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A랑 선택한 직선하고 겹쳐 안 겹쳐? 겹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결국 몇 개야? 1개잖아. 근데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겹치는 걸 몽땅 빼버리라고. 4개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직선을 몽땅 빼고 마지막으로 결국 얘는 몇 개다? 하나다. 그냥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은 우리가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7C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뭘 뺀다? C 3을 빼는데 얘는 더해줄 게 없어. 어차피 얘는 삼각형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100번. 이 문제도 중학교 때 우리가 아마 접해봤을 텐데, 지금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평행선으로 만들어낸 평사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걔 중에 이런 평사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4번 직선이고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나온 이 평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니은, 디귿 선택하고 1번, 3번 선택하면 만들어낸 평사야. 이해돼? 그럼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평사도 다 가능하겠죠. 이런 평사는 3번, 4번하고 리을, 비읍을 선택하는 경우잖아. 더 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평사는 뭐야? 디귿, 비읍, 1번, 4번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4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2개 선택하고 또 6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곱해주는 개수만큼 평행사 변형이 나와. 알겠니? 그 다음 분할과 분배. 일단 분할과 분배의 뜻은 뭐냐면 분할은 그냥 나누는 행위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하고 분배는 나눠서 주는 것까지가 분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꽃집에 갔더니 꽃이 몇 송이 있어? 6송이가 있어. 포장해 주라고 해.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3송이, 2송이, 1송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 아니다. 싸울 것 같아. 집에 가면 싸울 것 같아. 그래서 2개 해주세요. 2개 이렇게. 알겠니? 그럼 3개, 2개 하나는 어떻게 분할하냐? 6송이를 6C 3, 3C 2, 1C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았니? 6개 딱 꽃이 있잖아. 그럼 3개를 골라내고 그 중에서
그지? 또 두 개를 골라내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싸울 것 같아서 둘로 이제 쓸 거야. 뭐야 그러면 6C2 4C2 2C2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6개를 둘 했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아저씨가 몰래 섞었어. 근데 구분해? 그게 중요하지 않지. 두 송이가 그냥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잖아. 같은 거잖아. 근데 셋, 둘, 하나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세 개가 다 구분이 안 되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우리 A, B, C 예를 들어 대의원 3명 뽑으면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뭘로 나누지? 두 사람의 대의원이면 뭘로 나눴어? 이거랑 같은 거는 BA 해가지고 두 개씩 같아서 2로 나눴잖아. 세 개는 얘랑 같은 건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잖아.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6가지 나오잖아. 그래서 뭘로 나눠? 얘를 나이라는 가지수, 즉 3팩까지로 나눠주잖아. 그게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 둘이 자리 아무리 바꿔봐도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같은 모양이다. 그럼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세 종류가 같은 경우다. 그럼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라고? 분할. 그러고 집에 갔어. 이렇게 꽃을 안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그럼 뭐야? 그게 뭐야? 분배야.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 3팩. 얘도 3팩 곱해주면 분배가 된다고. 세 묶음으로 나눴잖아. 세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 알았니? 그게 분배라고. 알겠어? 이해돼요? 보자. 101번. 지금 8권의 책이 있는데 넷 두 묶음으로 나누고 싶어. 나누어 주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8C 4 4C 4 그 다음 나누기 2팩분의 1이죠.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셋 넷 뭐야 그러면 8C 1 7C 3 그 다음에 4C 4 근데 모양이 다 다르죠. 됐니?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넷 그럼 어떻게 돼? 8C 6C 4C 4 나누기 얼마? 두 개의 묶음이 같잖아. 그러니까 뭐야?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2팩으로. 그 다음 3명에게 나눠준다. 그럼 곱하기 얼마? 3팩. 이게 분배. 이해되니? 그 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토너먼트 작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봐봐. 이 토너먼트에 이제 팀을 넣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몇 개로 나누냐면 이렇게 봐봐. 넷으로 나누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니까 뭐야? 둘로 나누지. 그러니까 넷은 뭐야? 6C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안에서 둘 나눠야 되니까 4C 2C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해되니? 둘이니까 이게 분할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같은 모양이 몇 묶음이냐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 6명을 나열한 가지수는 6팩이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요 첫 번째 이 막대기를 둘이 자리 바꾸면 구분이 돼야 안 돼? 구분 되죠? 근데 얘는 둘이 자리 바꾸면 구분 돼야 안 돼? 안 되지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도 자리 바꾸면 구분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또 2로 나눠주는 거야. 또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뭘로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주면 쉽게. 우리 토너먼트 문제는 저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알겠니?